그럼 대표님 예전에 이제 학원으로 돈을 잘 벌었는데 투자를 1도 안 하고 맞아요. 현금을 도토리 모으듯이 한 땀 한 땀 모아서 이제 모아서 자산 구축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하기도 하고 조금 또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표님 이렇게 물 맨날 싸갖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인데 그 만약에 지금 대표님이 알고 있는 것들 경제라든지 이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대표님의 선택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학원 확장을 했을 것 같아요. 학원 확장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만의 학습 시스템은 있었지만 교재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를 너무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작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는 영어 교재를 제가 썼으면 돼요. 영어 교재를 쓸 능력이 없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영어 교재를 쓰고 그걸로 시스템을 확립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으면 돼요. 그리고 시스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엑시트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 로직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그 비즈니스에 꽂혀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시스템을 내가 확장을 한다고 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지 어떻게 세일즈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콜드콜 하면 되지. 다 콜드콜하고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해서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만든다 해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었죠. 그래서 전 다시 돌아간다면 마케팅과 시스템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사업 확장 그리고 나서 엑sit. 사실 대표님이 예전에 한때 이제 학원을 어떤 이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만들고 싶었어요. 그 뭔가 그걸 사업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때는 관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되게 위험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뭐 영어 우리나라에서 맥스 치셨고 저도 영어 교재 개발학 전공을 했잖아요. 석사. 둘이 교재를 만들었으면 돼. 우리 둘이 그냥 책을 만들면 되는데 저도 그때는 생각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되게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잃을까봐. 잘 되는 학원마저 우리가 기울어지게 될까봐.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힘을 보태지 못했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전 그러니까 학원으로 돌아가면 일단 요렇게까지. 그리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한 저만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저를 브랜딩하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를 하되 본질을 채우는 것보다는 저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8억이라고 하면은 뚝 잘라가지고 현금 4억은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나중에 4억 금방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냥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모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모은 거예요. 이걸 내가 모으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라 물론 1억을 모을 때는요 모으고 싶었어요. 1억을 모을 때는 정말 모으고 싶어서 모았는데 그다음부터는 통장에 몇 천만 원씩 계속 쌓이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뒀지. 그랬더니 계속 돈이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의 어떤 관점과 지금의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간다면 굉장히 다르게 그 돈을 썼겠죠. 저의 그러니까 본질을 채우기보다는 저를 확장하는 데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네. 본질은 뭐 많이 채웠어. 많이 그러니까 채웠어. 영어에 대한 본질은 사실 많이 채웠는데 내가 가진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서 어떻게 꺼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네. 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 도와주셨잖아요. 맞아요. 무료로. 무료로. 근데 여기 또 무료가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거를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무료로 나눠주신 노하우는 그거를 사실 실행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다 알려줬는데 실행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같이 돈을 벌었죠. 맞아. 주변에 이제 알려달라고 하면 그런 노하우들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내 시스템 다 오픈해서 다 보여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것들 만들었다 다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사실은 따르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들이 생각보다 기본도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래요.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돈 못 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마케팅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외부 교육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마케팅 문제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본질 문제야. 본질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 개선을 안 하고 마케팅을 하면 한마디로 허위 과대 광고가 되면서 그 사람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식당 왜 그런 식당 있잖아요. 동네에서 되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궁금하니까 한 번은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맛도 없고 서비스도 개판이야. 맞아.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안 가는 거지 그다음.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저희 경험 사례거든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무슨 구이집 같은 게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서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도 추운데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딱 그 일을 제가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앞단의 본질을 채우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맞아요. 만약에 대표님 그러면 투자를 그때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저는 참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현금이 수중에 많이 있으면 이상한 유혹이 들어와요. 이상한 유혹이 들어와서 보통 돈을 잃기도 되게 쉬워요. 근데 어떻게 잘 지키셨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비에 대해서 저만의 철칙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매가 명품이면 뭘 걸쳐도 명품이 된다라는 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만약에 그 옷을 원피스 하나에 30만 원이다? 그럼 저는 그걸 제 몸에 투자해요. 좋은 거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거에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건 내 몸뚱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야.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외부의 것은 뭐든지 다 바뀔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의지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 통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들에 돈을 쓸 게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갖는 것들에 저는 돈을 썼어요. 그래서 뭐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소비 패턴이 올라가요. 전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엄격했어요. 차라리 저희 어머니 용돈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지. 제가 갑자기 막 명품백을 막 질러댄다든지 막 옷을 수십 번 살다든지 막 철마다 막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저는 그냥 저만의 철칙에서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냥 이걸 잘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표님의 나무와 숲 영역에서 나무 영역을 되게 잘 차곡차곡 세우셨던 것 같아요. 전 나무를 맥스 쳤죠. 나무를 맥스 쳐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맥스 쳐서 숲이 되어진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사람들이 아까 기본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돈을 적게 벌어. 그러면 일단은 아껴야 되거든요. 아껴야지. 일단은 적게 벌면 아껴야 돼.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들한테는 되게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요즘에도 어디 나가면 저는 물을 제가 챙겨 나가요. 왜냐면 일단은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싫고 편의점에 가서 또 사는 행위를 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력을 모을 때까지는 이게 저의 어떤 전략이었어요.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는다.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연연해 하고요. 크게 쓸 때는 또 한 번에 크게 써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하는데 뭐가 뭐 돈이 들어간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놀랐던 게 저는 학원에서 쓰던 청소기가 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였어요. 되게 제일 비싼 최고가의 라인이잖아요. 최고가의 라인을 저는 학원에서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원에서 쓰는데 뭘 이렇게 좋은 걸 쓰냐고. 아니 여보세요. 돈을 버는 데가 학원인데 그럼 학원에서 좋은 걸 써야지 어디서 좋은 걸 써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돈이 나오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쓰지 않고 돈과 상관없는 삶살이에다 돈을 많이 써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나와 내 일터에다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삼살이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 쪽팔리지 않을 정도.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하고 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제 물값 아껴서 뭐 좋은 차도 타시고 자산 팔아 구축하시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만약에 물값을 아꼈는데 계속 찌질해. 그러면 그건 되게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아껴서 절약하는 정체성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그 과정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하나가 대표님 어떤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값을 아껴서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여주는 저는 대표님의 이게 약간 그냥 근검절약이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 구간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모으는 구간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확장 맞아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돈을 많이 쓰는데 그 엉뚱한 구간이 건강에 대한 구간이 되게 많아요. 제발 엉뚱한 데 돈 쓰지 마세요. 건강하고 싶어? 세포랑 근육만 안 아프게 만들면 돼요. 제발 엉뚱한 데 돈, 뭐 다이어트에 뭐 한약 무슨 한약에다 뭐 식욕 억제에다 무슨 뭐 주사에다가 제발 삽질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냥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거라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계속 여러분의 돈을 낭비시켜요. 내가 평생 건강하고 싶으면 평생 건강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옷값도 절약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여성들한테 나 너무 말해주고 싶어. 제발 삽질하지 말라고.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맞아요, 대표님. 네.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저한테 동생이지만 굉장히 많이 제가 멘토링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끄는 그 가이드하는 코칭하는 대로 따라가면 덜 틀렸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항상 덜 틀렸던 것 같고. 왜냐면 다 경험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잃어봐야 된다고. 제가 다 해봤어요. 애지간한 다이어트부터 뭐 건강 챙기는 것부터 다 해봤어요. 근데 아닌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려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틀리고 싶다 그럼 하세요.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인셀덤에도 무슨 톡스? 그 뭐지? 딥톡스 뭐 이런 거 먹어 살 뺀다? 나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살 빼기 전에 장이 망가져서 장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삶이든 건강이든 내가 그냥 습관을 바꾸는 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게 가장 맞아요. 왜냐면 딥톡스 없어졌어. 만약에 딥톡스가 사라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실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게 여러분을 만들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 무언가 의지하게 만들지 마세요. 좋습니다. 네,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